시니어 트렌드 2025로 본 금융 비즈니스 핵심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물가 상승이 굉장히 두려운 적일 수 있습니다. 소국 고령 선진국을 보더라도요, 은퇴 후에 연금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금융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강창희 소장이 이야기하는 절약일 듯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근로소득을 늘리거나 또는 금융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과 불가능한 현실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특히 자산의 70%, 80%를 차지하는 주택, 이것에 대한 최적화는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정부 합동으로 보고한 고령화 대응 방향에서도 이러한 주택연금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병태 박사는 노년기에서는 현금흐름, 특히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으기보다는 이젠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노력,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착취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자식,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영화 퍼펙트 케어를 보면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사기에 의한 금융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인 가구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1인 가구의 사망, 장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사례를 보면 고독사 특화 상품이 있게 되고요. 특히 집이 빈 집으로 남게 됐을 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장례를 제대로 치러준다든지 그 안심과 관련된 보험 인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화 상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신탁, 가족 헤리티지 서비스인데요. 신탁은요, 살아있을 당시에는 특히 치매로 인한 머니와 같이 그러한 치매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잃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도 공공신탁이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1인 가구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마지막 단계에 쏠리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돌봄을 그리고 사후 후에는 사랑하는 대상, 반려동물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산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유산은 비단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물건들, 생각들,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70세가 되면서 특히 건강수명의 현실을 느끼면서 동료나 가족이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또 내가 왜 살지 그리고 어떤 유산을 남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는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격차 세습이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는 의사 집안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떠한 한계를 가지게 되고요. 특히 사교육 현장을 보면 끔찍할 정도로 심각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시니어들이 특히 1인 가구들이 이런 격차 세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서로서 유산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2025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